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경희대학교 산업경영학과 정재윤 교수입니다. 자, 산업경영과학에서 정보 경영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붙인 제목은 산업 현장의 동맥, 정보 경영입니다. 자, 보다시피 정보라고 하는 것이 기업이나 아니면 산업체에서 우리가 동맥과 같은 역할, 동맥이 어떤 역할을 하나요? 우리가 중요한 어떤 피와 그 영양분들을 각 곳으로 옮기는 역할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IT 그리고 정보 그리고 데이터라고 하는 것도 기업의 여러 가지 활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어떤 정보들을 빠르고 신속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옮기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마치 우리 인체에서의 동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정보 경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정보 경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좀 큰 흐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인간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수십만 년 전부터 인간이 자연으로부터 어떤 채집, 수렵을 통해서 삶을 영위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농경사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이 스스로 자연으로부터 생산 활동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가 우리가 스스로 어떤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농경 사회에서는 우리가 주로 사람의 힘을 이용하거나 또는 동물의 힘을 이용하거나 또는 자연에 있는 예를 들어 바람이나 또는 물의 힘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었죠. 뭐 몰래 방아나 이런 것들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동력이라고 하는 것들 처음으로 개발한 것이 이제 인더스트리얼 산업혁명, 인더스트리얼 에이지, 이 산업의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농경 시대는 우리가 한 수천 년 전, 그 지역마다 다르지만요, 뭐한 3천 년 전, 5천 년 전 이 정도 시기 전이었고요. 우리가 산업혁명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어떤 동력, 스스로 움직이는 어떤 기계 장치를 만들어낸 것이 우리 18세기 후반, 그렇죠. 그래서 한 200년, 25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최근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우리가 정보의 시대, 정보 지식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포메이션 에이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실제로 이제 컴퓨터가 개발이 된 것은 우리가 1950년대 정도의 2차 세계대전 이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실제로 우리가 정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곳에 데이터나 어떤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해 준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아마 인터넷이 보급된 이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1990년도 중반, 1995년도 이때쯤부터 인터넷이 일반에 보급이 되기 시작했었고요. 그 즈음부터 이제 통신이 빨라지면서 뭐 여러 기업에서 아주 기본적으로 이런 정보화 시대를 맞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부터 한 25년 전 정도가 되죠. 음, 그래서 한번 흐름을 보면 우리가 채집의 시대에서 농경사회로 우리 옮겨간 것이 농업혁명이라고 할 수가 있고, 농경사회에서 기계장치를 통해서 스스로 움직이는 어떤 기계장치를 만들어낸 것이 산업혁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정보혁명을 통해서 현재 정보 지식화 사회에 진입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시기를 보면 어떤가요? 그렇죠. 우리가 수십만 년 전, 채집의 시대에서 수천 년 전 농경사회, 처음으로 생산 활동하고 생산 활동을 시작을 했었고요. 그리고 한 250년 정도의 전에 산업혁명이 있었고 한 25년 정도의 정보화 혁명이 있었습니다. 정보혁명이 있었습니다. 이게 너무나 빠르게 우리 세상이 바뀌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사실은 이제 스마트 시대, 스마트 팩토리나 또는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4차 산업혁명도 사실은 ICT가 다양한 이제 산업 분야로 확산이 된 어떤 그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빠르게 변화하고 진보한 이런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활동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계기가 필요합니다. 자, 정보 경영이라고 하는 것도 이 시대의 어떤 중요한 어떤 흐름, 인류 사회에서의 아주 중요한 어떤 흐름 속에 여러분들이 지금 몸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들 보신 학생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스마트 세상을 여는 산업공학이라고 해서 산업공학회에서 대한산업공학회에서 발간한 자료에 있는 정보 경영 파트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쪽을 이제 제가 이제 기획을 하면서 의뢰를 받고 기획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 학생들에게 이제 산업공학에서의 IT 그리고 정보 경영 그리고 우리가 경영정보 시스템이라고 해서 MIS라고 부릅니다. 이런 분야가 어떻게 산업공학에서 활용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작성된 내용입니다. 이 외에도 이제 각 분야들 우리가 산업공학에 소속되어 있는 또는 포함되어 있는 주요한 분야들을 13개 분야로 나누고 이걸 가나다 순으로 배열한 것이 이 책의 구성이었습니다. 그 중에 12번 정보 경영 파트에서 오늘 다루는 내용이 진행이 됩니다. 자, 정보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면 정보 기술을 이용해서 기업과 기관을 그리고 조직을 운영 관리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정보 경영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정보 기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정보 기술은 우리가 IT라고 줄여서 부르죠. Information Technology라고 부릅니다. 자, 아래쪽에 있는 것처럼 정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데이터를 생성하고 저장하고 그리고 이걸 전송해서 사람들하고 공유하고 그리고 요즘 빅데이터 시대에서 그렇게 누적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분석하는 이런 총괄적인 총체적인 어떤 과정들을 구현하는 기술들을 총칭해서 우리가 정보 기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 기술을 구성하는 어떤 단말 기술, 요소 기술들 한번 살펴보면요. 자, 하드웨어도 있고요. 소프트웨어도 있습니다. 그렇죠. 하드웨어는 여러분이 잘 아는 PC나 또는 서버, 그리고 스마트폰, 그리고 센서 같은 것들이 다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그 위에 올라가는 하드웨어가 작동할 수 있도록 처리되어 있는 어떤 로직을 의미를 합니다. 자, 이 두 가지가 정보 기술을 처리하는 어떤 핵심적인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드웨어 안에는 최근에 이제 우리 IoT다 또는 빅데이터다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이런 센서나 이런 스마트폰 등등의 어떤 장비들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또 다른 이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여기 있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작동하는 컴퓨터 시스템으로부터 이런 시스템들을 서로 상호 간에 연결시키는 기술, 그게 우리가 네트워크 기술이죠. 그죠? 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CT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이죠. 그래서 이 CT라고 하는 것도 결국엔 IT의 일부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을 강조를 해서 우리가 ICT 기술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ICT 기술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때 ICT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IT 기술 중에서 최근에 네트워크를 통해서 정보를 공유하는 어떤 기술들이 즉 CT가 더 점점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IT 외에 ICT라고 하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 IT 기술을 이용해서 우리가 경영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우리가 정보 경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이야기를 한 것처럼 이런 IT 기술을 이용하게 되면 기업에서 IT를 활용하지 않고 운영하던 어떤 기업 활동들을 좀 더 빠르고 편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운영할 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체에서의 어떤 동맥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아래쪽에 있는 바와 같이 정보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최신의 컴퓨터 기술과 정보 이론을 이용해서 산업 현장을 빠르고 정확하게 운영하기 위한 어떤 핵심적인 활동들을 총칭해서 통틀어서 우리가 정보 기술이 정보 경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 경영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아래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수학이나 컴퓨터 이쪽 부분이 지금 자료가 좀
잘못되어 있네요. 제조 부분이 아래쪽에 내려가야 되네요. 자, 수학과 컴퓨터를 잘 활용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이 기본적인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정보 또는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고 그리고 분석해서 우리 궁극적으로는 기업 활동을 개선하고 혁신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것이 정보 경영에서 다루는 이제 분야입니다. 자, 이런 정보 경영은 물론 우리가 다양한 어떤 기업, 산업, 그리고 공공에서 적용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대표적인 예로 제조 산업, 서비스 산업, 그리고 유통, 물류, 인터넷 비즈니스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정보 경영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이제 IT, ICT 기술을 경영 관리 활동에 활용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면 결국엔 IT, CT는 궁극적인 어떤 목표라기보다는 이제 도구적인 학문입니다. 자, 그래서 기업에서 어떻게 IT를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우리가 경영 전략이라고 하는 과목에서 다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경영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도구와 재료와 참여하는 어떤 인적 요소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어떤 의사결정 과정들을 우리가 경영 전략이라고 부를 수가 있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IT가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경영 전략에서 가장 이제 유명한 사람이 여기 있는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 있는 마이클 포터 교수입니다. 보통 이 교수님을 우리가 경영 전략의 현대적인 경영 전략을 정립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대표적인 어떤 그 개념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있는 밸류 체인, 즉 가치 사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치 사슬의 개념은 기업이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어떤 value를 creation 하는 그 과정들을 설명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value chain process를 많이 이제 활용을 합니다. 자, 아래쪽에 있는 value chain process는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래쪽에 있는 이 core activity, primary activity입니다. 즉 우리가 기업에서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고객에게 실질적인 재화나 또는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겠죠. 자, 그 과정을 담당하는 것이 primary activity입니다. 주로 이제 산업공학에서 많이 다루는 내용들이 이제 primary activity에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품을 기획하고 개발하는 것부터 이걸 대량 생산하는 과정, 그리고 이것들을 시장에서 효과적으로 팔리기 위해서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는 것, 그리고 직접적인 어떤 고객과의 관계를 통해서 매출을 증대시키는 영업 활동, 그리고 제품을 판매하는 과정, 그리고 판매한 이후에 후속적인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primary activities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직접적인 어떤 제품들이 이제 고객에게 전달이 됨으로 인해서 마켓이라고 하는 어떤 가상의 공간에서 우리가 기업은 일반 고객들에게 어떤 가치를 제공을 하고 그리고 고객으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어떤 그 비용 그죠? 그 비용을 이제 지불받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엔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제품과 그 서비스를 고객의 어떤 그 가치, 고객에게 제공해주고 고객으로부터 금전적인 어떤 것으로 바꾸는 어떤 활동들을 우리가 마케팅이라 이렇게 볼 수가 시장 활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직접 이제 고객에게 이런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역할들이 또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서포팅 액티비티가 됩니다. 그래서 기업 활동들, 주된 아래쪽에 있는 기업 활동들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그 부서 또는 활동들이 있고요. 그게 위쪽에서 보는 것 같이 이제 기업 문화에 관련된 홍보팀이나 또는 이런 부서들이 있습니다. 자, 이 부서 외에도 우리가 오늘 다루고 있는 정보기술이라고 하는 정보시스템 부서도 마찬가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런 아래쪽에 있는 이제 R&D나 생산, 그리고 마케팅, 서비스에 관련된, 세일즈 서비스에 관련된 이 활동들이 좀 더 빠르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보기술을 통해서 전체를 연계시켜 주는 것이죠. 그래서 IT라고 하는 것이 고객에게 직접 전달되는 재화나 서비스는 아니지만 primary activities에서 고객에게 좀 더
품질 좋고 가격이 저렴하며 그리고 빠르게 고객에게 재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어떤 그 지원 활동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외에 이제 다른 지원 활동을 보면 이제 휴먼 리소스 이제 이건 기업에서 보통 인사팀이라고 하죠. 그렇죠? 인사 관리라고 하는 용어를 우리가 HR이라고 부르거나 그렇죠? 인사 관리 HR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 부서는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아래쪽에서 기업에게 이런 직접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역할을 할 사람들을 뽑고 그리고 이 사람들을 잘 배치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그 관리해주는 부서가 인사관리부서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머티리얼 매니지먼트도 있죠, 그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필요한 어떤 재료나 또는 설비 같은 것들을 즉각적으로 잘 제공해주는 이런 부서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기업이 이제 좀 더 경쟁력 있고 그 우수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밸류 체인 프로세스를 이제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IT가 하는 역할은요. 아래쪽에 있는 그 코어 프로세스 또는 프라이머리 액티비티즈 들이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이제 정보 기술이다. 그리고 정보 경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정보 경영을 우리가 산업공학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한번 바라다 봅시다. 사실 정보 경영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산업공학을 알아야 돼, 잘 수행을 하는 분야도 있겠지만, 이제 정보를 어떤 식으로 운영 관리할 것인가, 정보를 활용해서 어떻게 기업을 운영 관리할 것인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경영학도 잘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정보 경영에서 다루는 것이 데이터를 저장하고, 전송하고, 그리고 공유하고 그리고 분석하는 기법이기 때문에 우리 전산학도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사실 컴퓨터 공학 중에서도 사실 전산학에 계산과학에 좀 더 가깝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기능들이 모두 결합돼서 있는 학제적인 분야, 다양한 분야의 학문들이 이제 결합되어서 형성되는 분야가 여기 있는 정보 경영 분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학과에서 다루는 어떤 정보경영 과목들이나 기술들 한번 살펴보면요. 산업공학에서 우리가 그 이비즈니스, 인터넷이 기업 활동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떻게 정보기술을 비즈니스 활동에 결합시킬 것이냐라고 하는 이 비즈니스 과목도 이제 다루게 되고요. 그리고 MIS라고 하는 분야가 여기 있는 정보경영 시스템입니다. 경영정보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우리가 경영학이나 산업공학에서 MIS라고 하는 용어를 많이 써왔습니다. 그게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즉 경영정보 시스템을 의미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기업에서 MIS 같은 정보 시스템을 도입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발생할지 예측을 해서 투자 관리를 한다던가 또는 도입된 정보 시스템이 어떤 그 성능을 효과를 냈는지를 분석하고 그리고 더 잘 운영하기 위해서 최적의 설계를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산업공학에서 다루게 되는 분야입니다.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최근에 이제 빅데이터와 같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비즈니스 활동들을 개선하는 분야들을 우리가 비즈니스 애널리틱스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기업의 어떤 활동 프로세스를 통해서 생성되고 운영 관리되고 그리고 분석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루는 분야가 이제 BPM 같은 분야가 있습니다. 자, 그 이외에 여기는 이 두 번째 분야는 이제 사실 산업공학과 컴퓨터공학이 좀 결합된 분야. 첫 번째 분야는 여기 해당되는 거네요. 그렇죠? 산업공학과 경영학이 결합된 분야.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전산학이나 컴퓨터공학과 관련된 산업공학 기술들 한번 살펴보면요. 센싱 기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IoT, 그래서 각 사물들을 서로 인터넷으로 연계해서 필요할 때 적시적소에 서로 정보 교환을 할 수 있게 하는 IoT 기술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자동화하고 로봇으로 구축하는 이런 기술도 필요하겠죠. 자, 그 외에 이제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다루기 위한 정보 이론들, 그리고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데이터 저장소 관리를 이 소프트웨어인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빅데이터 분야,
그리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어떤 수리 통계적인 기법인 데이터 마이닝, 그리고 이것들을 좀 더 인간과 유사하게 또는 인간보다 더 훌륭하게 이제 설계하기 위한 인공지능 분야, 그리고 이런 소프트웨어들을 잘 설계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공학, 이런 분야들이 이제 정보 경영과 관련된 분야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한번 보시면요. 정보 경영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기술 IT를 경영 및 운영 관리에 도입하는 활동을 우리가 정보 경영이라고 요약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정보기술을 좀 더 상세하게 나누게 되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그리고 유무선 통신망, 그리고 IoT 등을 의미를 하고, 이뿐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나 데이터 마이닝 알고리즘, 인공지능과 같은 이제 정보를 다루는 어떤 기술들, 정보 처리 기법들을 활용해서 결국에는 산업 현장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기업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지원하는 어떤 분야를 우리가 정보 경영이다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페이지에서는 이제 사실 이게 동영상으로 나오는 분야인데, 그 동영상은 이제 생략을 하고요. 어, 이 찰리 채플린의 이제 모던 타임즈라고 하는 좀 오래된 영화가 있습니다. 무성 영화이고요. 이 당시에 이제 꽤 오래된 거죠, 그죠? 20세기 초중반에 있었던 영화들이니까요. 여기 보면 우리가 포디즘이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포디즘. 자, 포디즘은 뭐냐면 자동차 회수 중에 포드라고 있죠. 자, 미국에 있는 3대 자동차 회사가 우리 포드, GM, 크라이슬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포드라고 하는 회사가 사실은 경영학, 현대 경영학이나 또는 산업공학에서 매우 중요한 어떤 역할을 수행한 회사입니다. 사실 이제 현대에 있는 어떤 근현대에 있는 대량 생산 시스템을 최초로 도입을 해서 확산시킨 어떤 계기가 된 회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산업들이 많이 있죠, 그죠? 우리가 식품 산업도 있고 반도체나 핸드폰 산업도 있지만 가장 대량으로 그리고 전통적으로 많이 이제 산업 측면에서 발전이 된 어떤 산업 분야가 사실 자동차 분야입니다. 자동차라고 하는 것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분들이 나 또는 부모님이 또는 주변 사람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서 가장 고가의 재산들은 아마 부동산일 것이고요. 부동산을 제외하고 나면 이제 자동차가 보통 뭐 수천만 원대에서 뭐 억대까지 올라가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매우 고가의 어떤 제품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자동차라고 하는 것이 수천 개 이상의 어떤 제품들이 모여서 결합되어서 생산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고도의 분업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포드라고 하는 회사가 과거에 생산 어떤 시스템을 조직을 해서 운영을 했었던 것들을 우리가 보통 포디즘이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생산 분업화, 전문화가 최초로 도입이 돼서 체계화된 것이 이제 미국식 생산 방식. 그래서 이걸 통칭해서 포디즘이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자, 이 포드 회사가 제조 기업을 운영했었던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면 어떤지 한번 상상해 봅시다. 자, 아래쪽에 보이는 것들처럼 어떤 사람은 바퀴를 만들고, 어떤 사람은 이제 차축을 만들고, 어떤 사람은 프레임을 만든 다음에, 그리고 그 다음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하나의 자동차, 완성된 자동차로 결합하는 과정들을 수행을 할 것입니다. 자, 이게 과거랑은 좀 다르죠, 그렇죠? 우리가 18세기에 있었던, 19세기에 있었던 이런 자동차 회사들은 회사라고 할 수가 없겠네요. 그죠? 간의 수공업을 통해서 자동차를 만들었었고, 그 사람들은 이제 서너 명, 너다섯 명의 어떤 그 가족들 또는 전문가들이 모여서 차 축부터 바퀴부터 안장, 그리고 시트, 그리고 자동차의 조립까지 그 사람들이 너다섯 명의 사람들이 이제 자동차 한 대를 다 만들었었다는 거죠. 그죠? 근데 포드가 수행한 어떤 포드라고 하여 걸출한 어떤 경영자가 생각해낸 것은 이렇게 훌륭한 자동차라고 하는 기술, 우리의 인류의 어떤 이동성을 신속하고 편하게 해준 이런 획기적인 이제 기술을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좀 더 싸게 만들어서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자동차를 활용할 수 있게 해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많이 고민을 했었고요. 그러기 위해서 사람들이 각자의 역할을 나누고 그리고 수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열심히 이제 사람들이 자기의 역할들을 아래쪽에 있는 요 사람이 찰리 채플린이죠. 그렇죠? 이 사람을 비롯해서 이렇게 수행을 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요 동영상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플레이가 많이 되네요.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포디즘을 이야기를 하다가 페이지가 좀 이제 넘어가 버렸는데요. 자, 포드라고 하는 회사가 있었던 이제 초창기 이제 대량 생산 시스템을 생각을 해보면 자동차를 생산하기 위한 여러 부서들이 있습니다. 저 자동차를 설계하기 위한 부서도 있고요. 그리고 부품을 제조하기 위한 부서들도 어떤 쪽은 차축을 설계를 하고 어떤 쪽은 이제 엔진을 제작을 하고 그리고 어떤 쪽은 이제 샤시라고 부르는 차의 프레임을 이제 설계를 하기도 하고 그 이후에서는 이런 각 파트들을 부품들을 서로 조립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물류 센터에서는 이걸 운반도 하겠죠. 자, 과거에는 이러한 활동들이 인터넷이나 컴퓨터, 즉 정보 기술을 활용하지 않았을 때는 서로 어떤 문서에다가 수기로 작업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같이 서로 전달하고 교환하는 과정으로 업무를 수행을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서로 일정도 맞춰야 되고요. 필요한 어떤 부품이나 이제 반제품들의 어떤 개수도 맞춰야 되고 그리고 고객에게 언제까지 납기를 해야 되는지 이런 전반적인 어떤 생산 계획과 실행 그리고 분석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불편함이 있었을 겁니다. 자, 근데 지금은 이제 IT 기술을 이용을 해서 이런 것들을 확실히 자동화하고 그리고 빠르고 정확하게 고객에게 좀 더 훌륭한 제품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조업과 서비스 분야 등에서 이제 정보 경영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기술이라고 하는 것들이 직접적으로 어떻게 보면 고객에게 전달되는 어떤 대상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인 어떤 제조 기업에 수행하고 있던 활동들이 이제 IT를 통해서 좀 개선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있는 것은 이제 그 중에서 예시로 들고 있는 것이 품질에 관련된 내용이네요. 그죠? 자, IT나 정보 경영이 없었을 때에도 제품 관리를 했었고, 그 품질 검사를 했었고, 그 제품을 어떻게 생산 개선을 해야 되는지, 품질 개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어 왔습니다. 자, 그런데 정보 경영이 도입이 되면서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그렇죠? 좀 더 자동화되고 정확하고 그리고 사람보다 더 정밀한 어떤 품질 관리 활동이 가능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있는 것은 이제 PCB라고 하는 어떤 그 기판입니다. 우리가 어, 그 컴퓨터를 통해서 어떤 그 전자제품을 만들 때 들어가는 회로가 붙는 이제 기판을 우리가 PCB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거기에 들어가는 회로들을 정확하게 찍어서 잘 관리를 해야 될 텐데 과거에는 이런 것들을 유관 검사를 통해서 수행을 했었습니다. 자, 유관 검사를 통해서 제품 분량을 검사를 할 때는 어떤 이제 문제가 있을까요? 그죠. 그 담당자의 어떤 주관적이거나 또는 이제 그 능력, 숙련도에 따라서 제품의 품질이 이렇게 변화가 많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 아주 숙련된 어떤 그 검사자라고 할지라도 오랜 근무 시간을 통해서 피로가 누적이 되면 이제 인적 오류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객관적이지 못하고 그리고 많은 인적 오류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이런 IT 시스템보다 더 정확하게 수행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사람이 그 전문가들이 어떤 질병이나 또는 휴직을 했다던가 또는 이직을 했다던가 그랬을 때는 이제 이런 문제들이 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사람의 어떤 상태에 따라서 많은 품질의 어떤 편차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컴퓨터 비전과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체계적이고 그리고 일관적인 어떤 품질 검사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알고리즘이나 또는 비전 상태가 좋지 않아서 불량이 검출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이제 지속적으로 소프트웨어와 그리고 그 비전 장비를 개선을 해서 좀 어, 그 개선이 가능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지금 최근에는 여기 있는 것처럼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반도체 웨이퍼 같은 경우도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칩을 이제 좀 고가의 칩을 생산해야 될 텐데요. 이것들을 칩을 자르기 이전에 어떤 원판, 둥근 원판 형태의 이제 칩을 우리가 이 웨이퍼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이 웨이퍼들을 과거에는 이제 직공들이 이제 불에 비춰보면서 시각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뭐 기스가 났는지 또는 여기에 회로, 선의 폭이 연결되어 있는지 아닌지 좁은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이제 시각적으로 분석을 했었었는데요. 지금은 이런 것들도 구조 현미경이라고 하는 이제 현미경을 통해서 사진을 빵 찍은 다음에 거기에 드러난 어떤 컴퓨터 비전을 통해서 불량 검출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좀 더 미세한 이제 카메라, 물론 그 현미경이나 카메라의 어떤 화질이나 성능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그런 좀 더 정확하고 세부적인 검사도 가능해졌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어, 쌓이면 데이터를 쌓아놓고 쌓이면 쌓일수록 점점 이제 품질 검사의 어떤 성능이 더 좋아지게 됩니다. 이게 소위 이야기하는 우리 빅데이터 시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것처럼 이런 툴들, 일단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을 보면 상당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가공 장비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절삭 장비를 사용하기도 하고, 어떤 주조 장비를 사용하기도 하고, 성형 장비를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여기 있는 것처럼 그 여러 가지 툴들, 여기는 이제 머시닝 툴이니까 절삭 장비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런 툴들도 사용을 하다 보면 이제 마모가 되고 이것들이 이제 결국에는 제품의 품질이나 어떤 불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텐데 이런 것들도 사람이 24시간 쳐다보고 있을 수는 없겠죠. 그런데 컴퓨터는 이제 사실 여기에다 비전으로 걸어 놓게 되면 24시간 그리고 한밤중에도 조명만 있으면 충분히 계속 이 수행을 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시간에 이런 장비들의 어떤 상태들을 검출해서 불량 유무 그리고 교체 유무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들도 우리가 제조업에서의 정보 경영 기술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서비스 분야에서 정보 경영이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란색에 이제 아주 일상적인 예시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오늘 시험을 마친 그 이상공 군이 한 학생이 스마트폰으로 친구들과 영화 검색을 하고 예매도 하고요. 그리고 모바일 메신저로 티켓도 교환하고 그리고 야, 오늘 날씨가 어떤지 한번 확인한 다음에 비가 올 것 같네. 우산을 챙기고 그리고 지하철을 타고 극장까지 도착을 해서 시간이 남아서 이제 영화 리뷰도 보면서 와이파이 접속을 했네요. 영화 리뷰도 보면서 메신저로 친구들하고 이제 그 배우들에 대해서 논의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커피숍에서 이 포인트로 결제를 해서 커피도 한잔 하면서 극장으로 간 과정입니다. 아주 일상적인 어떤 생활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안에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IT 기술과 정보 기술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어떤 이제 정보 기술 산업들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등장한 이제 메신저, 뭐 카카오나 이런 메신저도 나왔었고요. 그리고 모바일 앱, 날씨나 지하철이나 지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도 나왔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인터넷 비즈니스 또는 모바일 비즈니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시장에 오프라인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그 커피숍과 어떤 그 영화 이런 곳이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식당이나 금융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산업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이제 소프트웨어나 이런 통신 등이 들어갔고요. 이렇게 모바일이나 통신산업 GPS 이런 등등도 있었네요. 그리고 날씨나 지도 같은 이제 공공 서비스, 오픈 API를 이용하는 이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안에도 상당히 많은 이제 산업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산업들을 이 이상공이라는 친구가 어떻게 활용을 했나요? 저 스마트폰을 통해서 인터넷으로 접속하고 그리고 예매하고 그리고 지하철 확인하고
그리고 와이파이 통신에 접속을 해서 사람들하고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영어에 관련된 내용도 리뷰도 공유를 하고, 그리고 포인트를 통해서 오프라인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커피숍에서 포인트 결제도 하고, 이런 활동들이 수행이 되었습니다. 이게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다양한 서비스 활동에서도 우리가 정보 기술들이 항상 활용이 되고 있고, 이것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효과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서비스 기업들의 매출도 바뀔 수가 있고, 그리고 서비스 퀄리티, 고객에 대한 만족도도 향상을 시킬 수도 있으며, 좀 더 빠르게 고객들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그걸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것처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리고 통신 네트워크, 그리고 인터넷이나 웹, 그리고 그 외에 센서 같은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을 잘 이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정보 경영이라고 하는 것들은, 자, 우리가 비즈니스를 잘 이해하고, 여러 가지 산업과 비즈니스를 잘 이해하고, 그리고 거기에 활용되는 정보 기술들을 잘 이해함으로써 이 둘을 통해서 어떻게 비즈니스를 개선할 건지, 효율화할 건지, 효과적으로 운영할 건지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에 옮기는 것이 정보 경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분야는 이제 유통 물류 분야입니다. 그래서 산업이 좀 더 우리가 그 제조나 서비스가 발전함에 따라서 이제 물류 분야가 지금 점점 더 발전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 페이지에 있는 것들은 이제 그 중에서 뭐 일부 뭐 예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대시는 지금 아마존 대시는 지금 최근에는 좀 이야기가 좀 적어 들어가 있는데요. 아마존이라고 하는 이제 미국의 어떤 음, 쇼핑몰, 대형 쇼핑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좀 더 편하게 이 제품을 구매하고 결제하고, 그리고 배송을 받게 하기 위해서, 빠르게 배송을 받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게 이제 아마존 대쉬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요 대쉬를 버튼을 냉장고나 이런 데 테이블에 붙여놨다가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코카콜라가 떨어졌어요. 또는 코카콜라 먹고 싶어요.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자동으로 스마트폰과 연계가 되어서 아마존 쇼핑몰에 주문이 들어가고, 주문된 어떤 제품들은 바로 집으로 신속하게 이제 배송될 수 있는 그런 원클릭 주문입니다.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기 있는 것을 이제 대시 버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아마존 대시는 여기 있는 QR 코드를 이 QR 코드 리더기로 읽게 되면 이 내용들을 바로 제품 확인을 하고 결제까지 연결시킬 수 있는 이제 이런 유통 물류의 혁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즉, 고객이 필요한 어떤 제품들이나 서비스가 있을 때 그것들을 바로 이제 인식하고, 어떤 제품이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를 인식해서 그걸 구매, 결제까지 연결시킨 다음에 그 제품 같은 경우 또 서비스를 바로 신속하게 이제 고객에게 빠르게 연결시켜 주는 것이 이제 여기 있는 이런 기술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과정에서 이제 아마존 키바라고 하는 이제 물류 로봇이 등장을 합니다. 아마존이 사실 여기 이제 세 군데나 등장을 하는데요. 그만큼 이제 좀 혁신적인 기업으로 손꼽히는 이런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리 과거에는 물류 창고에 사람들이 이제 어, 이런 물류 배송들을 준비를 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각 물류 여기 우리가 이런 걸 렉이라고 하죠, 그죠? 물류 저장소에 있는 것들을 이제 어, 그 필요한 제품들, 주문이 들어오게 되면 필요한 제품들을 가서 검색하고 해당 위치에 가서 픽을 하죠, 그죠? 패킹이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필요한 제품들 우리가 가지고 오는 것을 피킹한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가지고 와서 상품화를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바꾸는 것을 패킹,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팩이죠, 그렇죠? 패킹,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건을 집어와서 우리가 포장하고 배송 준비를 시키는 과정들도
이제 이런 물류 로봇을 통해서 상당히 빠르고 정확하게 이제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여기 물류 창고에 이제 RFID와 센서를 통해서 해당되는 제품과 모델 그리고 재고의 개수를 실시간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제 물류 로봇에게 확인을 시켜서 해당되는 제품을 특정 위치에 가서 피킹해서 가지고 오면, 사실 현재는 패킹하는 것은 아직까지 사람이 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이동해서 제품을 찝어오는 이런 것들을 수많은 이제 수백 대의 로봇이 이제 아주 그 무거운 제품들까지 이제 이렇게 자동을 가지고 오는 것이 이제 물류 쪽의 정보 기술을 활용한 어떤 기술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래쪽은 더 나가서 우리가 자율배송, 자율주행차를 사용해서 트럭을 운영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한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심지어 드론을 통해서 배송을 하는 것도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연결이 되겠죠. 그렇죠? 사람이 신속하게 자기가 필요한 제품을 주문을 하게 되면 물류 창고에서 재고 창고에서 필요한 제품들을 바로 피킹 앤 패킹을 수행을 해서 어쨌든 하드웨어 제품은 운송이 필요하니까요. 배송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일일이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어떤 무인 배송 차량을 이용을 해서 그 근처 지역까지 이제 이동을 시키게 되고요. 그럼 여기에 있는 이제 여기는 보시면은 자, NFC를 사용해서 구글에서 어떤 특허를 낸 내용인데요. 각 해당되는 이런 우리 그 마치 우리 지하철 역사에 있는 그 보관함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보관함에 자기가 해당되는 스마트폰 NFC를 갖다 대면 자기 본인 확인을 통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어떤 제품들을 찾아갈 수 있게, 그 근처에서 찾아갈 수 있게 이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더 나가서 사람이 직접 와서 이 물류 차량에 와서 자기에 해당되는 물건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걸 자기 집 앞마당에까지 이렇게 떨궈주는 드론을 이용해서 떨궈주는 이런 시스템까지 배송이 됩니다. 즉 이제 물류 자율배송 차량을 통해서 근처 지역까지 이제 배송이 되었으면 이 차량에서 드론이 이렇게 출발해서 해당되는 고객의 어떤 옥상이나 또는 마당에 이렇게 착지를 시켜주는 거죠. 그렇죠? 아래쪽에 이렇게 보면 그 박스가 달려 있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필요한 고객에게 우리가 앞에서 그 경영 전략에서 이야기를 했었죠. 우리가 IT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활용될 수가 있을 것이냐. 제 R&D와 그리고 제품 개발, 그리고 고객의 어떤 제조 과정과 그리고 세일즈 마케팅, 그리고 딜리버리, 서비스 등등의 어떤 빠르고 신속하고 정확한 어떤 그 서비스와 제품의 제공을 위해서 우리가 IT를 쓸 수 있다라고 그랬는데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제품의 어떤 주문, 그리고 제품의 어떤 그 제조, 물류, 그리고 제품의 배송 과정까지 모든 과정에서 우리가 IT 기술을 이용해서 정확하고 신속하게 이제 제공할 수 있는 기술들이 좀 준비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기술들이 이제 결합이 되어서 앞으로 미래에는 좀 더 많은 어떤 정보 경영 그 이슈들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스마트 팩토리 분야도 있고요. 제가 오늘 그 잠시 이야기한 것은 이제 제조 분야에서 어떤 품질 검사를 위해서 비전 베이스트 컴퓨터 비전을 기반으로 한 어떤 품질 사례만 이야기를 했었지만, 스마트 팩토리나 스마트 매니팩처링 같은 분야에서 우리가 다양한 IT 기술들을 사용을 해서 혁신을 이뤄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앞서서 제가 이제 서비스 분야에서 어떻게 IT 기술들이 이제 접목이 될 수 있고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지를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오토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어떤 이제 모바일 서비스 그리고 IT 서비스가 결합된 어떤 서비스 개선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직방이나 다방 같은 것들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매일 배송 시켜 먹고 싶은 그 배달의 민족 같은 것들도 이제 오토 서비스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오프라인에 있었던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어떤 게 있었나요? 방금 이야기했었던 이제 식음료도 있고요. 식음료. 우리가 레스토랑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같이 부동산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뭐 심지어는 어떤 그 미용, 뭐 이용, 미용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택시 서비스, 어떤 걸까요? 요 카카오 택시 같은 이제 택시 같은 것들도 있었죠, 그죠? 뭐 이런 등등이 우리가 IT가 있기 전부터 우리가 수행해 왔었던 오프라인 서비스 업종입니다, 그죠? 근데 이것들이 모바일 서비스, 온라인 서비스와 연결이 되면서 이제 가치를 창출해내는 어떤 산업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요. 그게 이제 O2O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아까 이야기했었던 배달 음식, 그렇죠. 그래서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가 여러분 레스토랑에 필요한 어떤 그 주문을 직접 온라인으로 해주는 쪽이고요. 부동산 같은 경우도 우리가 필요한 어떤 부동산을 검색하고 그리고 결제하고 그리고 계약하는 과정들을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서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용이나 또는 택시 같은 경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우리 카카오 택시도 있지만 미국이나 이런 데 나가게 되면 우리가 아, 그, 이제 어디죠? 그 공유 서비스들 많이 있죠. 그렇죠? 예,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자, 이런 이제 오토 서비스들이 이제 활성화되면서 기존의 전통 서비스 산업들을 더 개선하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자, 특히 이제 오토 서비스를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해보면 오프라인 서비스는 이제 그 물리적인 환경에서 존재하는 서비스들이기 때문에 이제 필요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어떤 그 수요자와 연계가 좀 쉽지가 않은 경우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택시를 예를 들게 되면 우리가 실제 비어있는 택시가 우리 동네에서 어디에 돌아다니고 있는지 우리가 파악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택시에 GPS와 우리 모바일 앱을 설치를 해서 내가 진작 내가 있는 근처에 택시가 없고 그렇죠? 내가 사람들이 없는 곳에 택시가 빈 택시가 돌아다니고 있으면 이것들을 서로 연계시켜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런 식음료도 우리 주변에 좀 싸고 맛있는 저렴한 음식들이 있을 때 우리가 음식들을 비교해보고 이런 것들을 검색하고 우리가 결제하는 것들을 연계시켜 주는 것입니다. 뭐 임의용이나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래서 이런 IT 서비스를 통해서 우리가 기존의 전통적인 오프라인 서비스나 이런 비즈니스들도 혁신을 하고 수요와 공급들을 적시적소에 연결시켜주는 역할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야기했었던 이런 초고속 배송 분야에도 우리가 적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외에 이제 앞서 이야기했었던 것 이외에 우리가 IT 기술들이 다양한 방향으로 확산이 되고 있죠. 대표적인 것이 빅데이터, AI가 될 것이고요. 이건 이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억의 한계, 그리고 계산량의 한계를 극복시켜주는 어떤 인간의 브레인 같은 역할을 해주는 IT 기술입니다. 자, 소셜 네트워크, 소셜 미디어 같은 쪽은 공간의 한계를 극복시켜주기 위한 어떤 네트워킹 이제 서비스이죠. 그죠? 지금 제 미국에 있는 친구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죠? 제주도에 있는 사람들과 어떤 인스타를 교환할 수도 있는 것처럼 시공간을 넘어서 사람들을 연결시켜주는 어떤 이런 기술들도 많이 발전을 하고 있고요. 핀테크는 우리가 가장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수행하고 있는 경제 활동들의 어떤 서비스를 좀 더 편하고 빠르게 해주는 것이죠, 그죠? 예를 들어 카카오페이 같은 것들 한번 써보시게 되면 일반적인 전통적인 어떤 결제나 지불 방식에 비해서 상당히 이제 편하고 빠르고 어, 어, 그 간편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전통 산업에다가 이제 연기를 시킬 것이냐, 그리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편의성을 제공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핀테크의 고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외에도 우리가 VR이나 AR 같은 것들을 이제 단순히 게임뿐만 아니라 어떤 기업의 운영이나 어떤 시스템의 개선을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IoT 같은 것들을 통해서 각 제품들이나 어떤 상태들을 인터넷을 통해서 상태를 공유하고 그것들을 통제, 관리할 수 있는 쪽으로도 발전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물리적인 어떤 사람의 어떤 한계나 이런 노동비를 절감하고 사람들에게 편의성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로봇 기술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특히 지능형 로봇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이제 ICT와 결합된 어떤 로봇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비전 장비를 가지고 있는 로봇,
그리고 빅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로봇, 그리고 사람과 육성으로 자연어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반의 로봇, 이런 것들이 앞으로 진행돼야 될 어떤 ICT 기술의 어떤 영역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라고 하는 것이 방금 제가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가장 큰 산업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런 자동차 분야가 획기적으로 바뀌고 있죠. 자동차는 어쨌든 사람의 어떤 이동성을 개선하게 해준 아주 획기적인 인간의 발명품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가격도 고가이기 때문에 큰 이제 산업군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분야에서 과거에는 우리가 내연기관을 통한 것이 자동차 산업의 핵심 기술이었다면, 이제는 이제 전기 자동차, 그리고 소프트웨어, 그리고 자율주행 기술들이 발전을 하면서 이 IT 기술들을 어떻게 자동차에 결합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정보 경영의 중요한 분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것과 같이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IT 기술들이 앞으로도 계속 등장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졸업하고 진출하게 될 제조업이나 서비스, 그리고 문화, 관광, 컨텐츠 산업 등등에서 이런 새로운 IT 기술들을 어떻게 접목해서 혁신할 것인가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진출해서 사회에서 해야 될 어떤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제가 간단하게 정보 경영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 산업공학에서 우리가 정보 경영을 활용함으로써 기업의 어떤 다양한 전통적인 활동들을 개선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업 내부의 활동뿐만 아니라 고객과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즉 어떤 고객의 어떤 마케팅 활동, 그리고 서비스 활동, 그리고 고객의 주문과 어떤 배송 같은 것들을 정보 기술들을 통해서 훨씬 더 빠르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좋은 품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ICT 기술들을 활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궁금한 것들은 이제 이메일이나 다른 어떤 채널을 통해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충분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강연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